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이크 베츠바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2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Hörführstehen Teil 3 시간입니다. 이 Teil 3가 조금 주의하실 상황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먼저 꼼꼼히 읽고 키워드를 뽑아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키워드에 집중해서 잘 들어볼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먼저 미리 읽을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문제를 읽을 수 있냐? 이 Hörführstehen Teil 2에서 끝나고 나서 이 답을 잘 확인하라고 30초의 시간을 줍니다. 그 30초 동안 답안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얼른 타일 드라이로 넘어오셔서요. 문제 먼저 읽으실게요. 그게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지문 들려주기 전에 이 텍스트가 나오기 전에요. 상황 설명이 있어요. 간략하게 상황 소개를 해줍니다. 그 상황 설명도 들으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상황 소개도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텍스트가 끝나면 1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원래 이 시험의 의도는 그 15초 동안 문제도 읽고 문제를 풀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5초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미리 문제를 읽어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읽을 때요. 아까 타일 2에서 남았던 그 시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시간 플러스 타일 드라이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는 지시문을 읽어주는 시간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일 드라이를 소개해주는 그 지시문이 나올 때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해서 키워드를 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와 텍스트에 분명히 언급된 내용인지가 또 포인트입니다. 언급이 분명히 됐으면 맞고요. 안 됐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는요.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명제가 맞으면 플러스, 틀리면 미누스를 쓰는 겁니다. 문제 성질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일 드라이의 지시문을 볼게요. 여기에서 Sie hören jetzt 5 kurze Text라고 되어 있죠. 5개의 짧은 텍스트를 듣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문제 푸세요. 맞으면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시문이 끝나고 마지막 단어 보시면 Antwortbogen이라고 되어 있죠. 답안지란 뜻입니다. 이제 답안지에 옮겨 쓰세요.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 건데 이 Antwortbogen 한 다음에 바로 56번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시문 들려줄 때 약간 멍하니 있으면은 56번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Markieren Sie Plus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내가 다른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뽑고 있었더라도 다시 56번으로 돌아와서 내가 56번을 풀 준비를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시문 끝나자마자 바로 56번 방송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Markieren Sie Plus 들리자마자 바로 돌아오시는 거 꼭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 나오고 그 앞에 조금 비는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읽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부터 60번 5문제가 있죠? 한번 읽으면서 키워드 뽑아볼게요. 자, 56번 보시면 키워드 Das Produkt enthält keine Lebensmittelfarbe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keine Lebensmittelfarben 이겠죠. 그 어떤 식용색소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먹는 거 음식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어떤 성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그런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57번 바로 보시면요. Diese Werbung ist geeignet für diejenigen.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die sich bei einem Fitnessstudio anmelden möchten, abzunehmen. 그 한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합한 광고인데 살을 빼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런 정보들 밑줄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8번 보시면요. Auf der Webseite kann man den Terminkalender herunterlade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Terminkalender herunterladen 이에요. Terminkalender, 즉 일정 달력이죠. 일정 달력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일정 달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쵸? 혹은 뭐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특정 행위?
herunterladen, 다운로드하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키워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웹사이트. 듣기 텍스트에서 웹사이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9번 보시면요. Ein normales Zugticket ist ausreichend 라고 되어 있어요. normales 평범한, 보통의 이란 뜻이죠. 보통의 기차표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키워드겠죠. 뭐 하기 위해서? in den Zug gelassen zu werden. 기차에 입장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티켓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상상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60번 보시면요. Der Zugang zum Speisesaal ist gesperrt 라고 되어 있죠. Zugang은 접근 혹은 출입구란 뜻입니다. 슈파이스살은 이제 연회홀이에요. 식당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식당홀로 가는 그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막혔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슈파이스살 ist gesperrt가 되겠죠. 그렇죠? 그 연회홀이 막혀 있다. 여기까지가 키워드일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됐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기대가 좀 될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도 듣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문제를 듣고 풀어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56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 답 확인해 보시고 문제 텍스트 같이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5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집중해서, 키워드에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Nummer 56. Sie suchen nach dem richtigen Hundefutter und hören Folgendes im Radio. Für unsere besten Freunde ist uns das Beste gerade gut genug. Bellos Gourmet. Beste Zutaten für eine ausgewogene Hundeernährung. Keine Farb- und Konservierungsstoffe, keine Geschmacksverstärker, keine künstlichen Aromen. Nur das Beste für Ihren Hund. Bellos Gourmet.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답 한번 확인해야겠죠? 답은 그렇죠. 플러스였죠. 그렇죠? 자, 여기 답에서 여기 문제에서 이 제품은 그 어떤 식용색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eine Farbstoffe. 자, 그런데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게 keine Farbstoff라고 해서 한 세트로 딱 있었으면 딱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keine Farb- und Konservierungsstoff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나뉘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 않았으면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상황 설명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제대로 된 올바른 강아지 사료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듣게 됩니다 라는 뜻의 상황 설명이 짧게 나오고요. 바로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uns, 여기에서 3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딱 충분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덜 좋거나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품명이 나오죠. 벨로스 골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골메는 프랑스어예요. 미식이란 뜻입니다. 맛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벨로라고 하면 멍멍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멍멍이. 그래서 멍멍이 미식이란 뜻이죠. 최고의 재료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재료들이냐면 균형 잡힌 강아지 영양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들만 썼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을 넣지 않았는지를 줄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색소나 그리고 보존 성분. 색소나 그렇죠. 방부제겠죠. 보존 성분. 그리고 Geschmacksverstärker라고 하면은 맛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감미료예요. 그래서 감미료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퀸스트렛이라고 하면 인공적인이란 뜻이죠. 인공적인 향료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직 당신의 강아지를 위해서 최고의 것만 이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벨로스 골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정답 플러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57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mer 57.
Im Radio hören Sie Folgendes. Das ist der Wahnsinn. 10 Kilo in 100 Tagen. Die Schlankheitskur mit Erfolgsgarantie. Kein Schwitzen, kein Hungern. Mit Genuss zur Wunschfigur. 10 Kilo in 100 Tagen. Rufen Sie uns zur kostenlosen Beratung an und wir verraten Ihnen das Geheimnis gesunder Schönheit. Fit und schlank in 100 Tagen.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답 체크하기 전에 문제 한번 더 해석해 볼까요? 이 광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한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자, 이거 플러스일까요? 미누스일까요? 미누스입니다, 여러분. 왜 미누스냐면 여기 텍스트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Schlankheitskur. Schlankheit라는 건 날씬함이란 뜻이죠. 날씬함, 쿠어는 일종의 케어예요. 케어, 치료. 그래서 날씬함 케어라고 해석을 하실게요. 그리고 kein Schwitzen. Schwitzen 땀 흘리다잖아요. 땀 흘리는 거 없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어떤 헬스장 광고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상황 설명에서 라디오에서 당신은 다음의 것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Das ist der Wahnsinn. Wahnsinn 하면은 광기입니다. 광기. 그래서 약간 격한 표현으로 하자면 와, 미쳤다 이거예요. 대단한데 미쳤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예요. 10kg를 100일 동안이라는 거죠. 100일 만에 10kg를 빼는 건가 봐요. 그래서 Die Schlankheitskur, 그 날씬함 케어는 mit Erfolgsgarantie. Erfolg는 성공이고 가란티는 보증이죠. 그래서 성공 보증을 갖고 있는 성공 보증과 함께하는 그 케어라는 거예요. 그 날씬함 케어라는 거죠. 땀 흘리는 거 없이요. 그리고 hunger는 굶는 거죠. 굶는 거 없이라는 겁니다. mit Genuss. Genuss는 즐김이에요. 즐김을 가지고 즐김과 함께 투어가 있죠. 어디로라는 거예요. 투어 Wunschfigur. Wunschfigur는 꿈의 몸매죠. 그래서 즐김을 가지고 즐기면서 꿈의 몸매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kg를 100일 만에 Rufen Sie uns an.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런데 kostenlosen Beratung이래요.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하러 전화 걸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한 게 앞에 명령문 있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unt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의 비밀을 verraten 하겠대요.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fit und schlank. 건강하고 날씬하게 in 100 Tagen. 100일 동안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종의 날씬해지는 어떤 프로그램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누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한번 들어보실게요. Nummer 58. Sie rufen bei einem Telefondienst an und hören Folgendes. Hallo, Sie haben die Gesundheitsgruppe Heidelberg erreicht. Wenn es sich um einen lebensbedrohlichen Notfall handelt, legen Sie jetzt auf und rufen Sie die 112 an. Für weitere Informationen über uns besuchen Sie bitte unsere Website unter www.gesundehd.com. Dort finden Sie die Adressen und Telefonnummern aller unserer 24 Kliniken und deren Öffnungszeiten sowie eine Liste der Mitarbeiter in den einzelnen Zentren. Wenn Sie mit jemandem im medizinischen Zentrum in der Innenstadt sprechen möchten, beachten Sie bitte die folgenden Menüoptionen. Um einen Termin mit einem Arzt zu vereinbaren, drücken Sie die 1. Für Anfragen zu einer Rechnung drücken Sie die 2. Ihre Anrufe werden in der Reihenfolge beantwortet, in der sie eingegangen sind. Wenn Sie eine Nachricht hinterlassen möchten, drücken Sie die 0 und ein Mitarbeiter wird Sie so bald wie möglich zurückrufen. Wir danken Ihnen für Ihren Anruf und wünschen Ihnen einen gesunden Tag.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정답!
minus입니다. 자, 문제 다시 보면요. Auf der Webseite kann man den Terminkalender herunterladen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웹사이트에서 그 일정 달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듣기에 웹사이트에 나오자마자 귀를 쫑긋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아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영업시간, 어떤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정도 정보가 제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미누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길래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상황 안내문은요. 텔레폰 딘스트라고 하면은 전화 안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안내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듣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전화는요. Gesundheitsgruppe Heidelberg예요. 하이델베르크의 건강 그룹, 건강 단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동네에 있는 병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병원이 어디에 있다, 뭐 전화번호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건강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체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여기에서요. Es handelt sich etwas라고 하면은 무엇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lebensbedrohlichen Notfall이라고 되어 있죠. Notfall이라고 하면은 이게 응급 상황입니다. 근데 lebensbedrohlich 생명을 위협하는 이란 뜻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주된 내용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전화한 내용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주된 내용이라면 legen Sie jetzt auf. auflegen 전화를 끊다라는 뜻이에요. 전화 지금 끊으세요. 그리고 어디다 전화하래요? 112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응급 전화번호가 112 혹은 110이죠. 112 아니면 110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위해서 당신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웹사이트 주소 이야기해주고 있죠. dort, 거기에서 당신은 주소와 전화번호, 우리의 24개의 병원들, 그 모든 병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 이 알러가 이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알러 운저가 여기까지. 24 Kliniken, 그쵸? 그리고 deren, 그것의거든요. 그것의, 그들의, 지금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쵸? 그것들의 영업시간들로 찾을 수 있다죠. 그리고 sovi는 무엇인가 많이 나열을 할 때 뭐뭐 뭐뭐 그리고 혹은 뭐뭐 뭐뭐 및 뭐뭐 할 때 그 및입니다.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영업시간 및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리스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무슨 리스트인지 또 여기에 이격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쵸? 각각 센터에 그 직원들의 리스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Medizinischen Zentrum, 그러니까 의학센터죠. 의학센터, in der Innenstadt, 도시 시내에 있는 의학센터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싶으시면 beachten Sie bitte, 주의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다음 나오는 메뉴 옵션을 주의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 몇 번 누르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einen Termin mit einem Arzt zu vereinbaren.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Termin vereinbaren. 일정을 잡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의사와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즉 한 의사에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drücken Sie die 1. 1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소한 의문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1을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요. die Nummer 1 대신에 1를 마치 명사처럼 쓴 거예요. 번호 1번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성으로 쓰인 것도 마찬가지로 누머여서 그렇습니다. 번호, 누머. 오케이? 그래서 1번 누르라고 하네요. 예약하고 싶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 태아민이 나오는데 이 태아민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태아민 칼렌더를 herunterladen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정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듣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텍스트 볼게요. Für Anfragen. Anfragen은 질문이에요. 문의입니다. 그런데 Rechnung은 뭐예요? 영수증이죠. 영수증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영수증에 대한 문의는
2번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전화들은 in der Reihenfolge beantwortet 해요. in der Reihenfolge,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다 이거죠. 순서대로 응답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in der sie eingegangen sind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der가 나타내는 게 Reihenfolge예요. 순서예요. 당신이 들어온 순서로 응답이 된다. 전화 걸려진 순서로 응답이 된다. 이 뜻입니다. 당신이 또 Nachrichten 메시지죠. 메시지를 hinterlassen, 남기고 싶다면 이란 뜻이죠.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눌러주세요라고 명령을 했죠. 그 다음에 unter 나왔으니까 그러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직원이 당신에게 sobald wie möglich, 가능한 한 빨리, 이건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sobald wie möglich. 너무 자주 쓰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회신을 드릴 겁니다 라는 거죠. 당신의 전화에 감사를 드리면서 당신에게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미누스였던 거 납득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신중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Nummer 59. Am Bahnhof hören Sie Folgendes. Guten Morgen, liebe Fahrgäste. Diejenigen von Ihnen, die den 9:45 Uhr Sonderschnellzug nach Amsterdam nehmen, müssten Ihr Ticket in eine Bordkarte umtauschen, bevor Sie den Zug einsteigen. Die Bordkarten sind ab sofort am lila Stand neben Gleis 9 erhältlich. Falls Sie noch eine Fahrkarte kaufen müssen, kommen Sie bitte zu einem der Fahrkartenschalter auf der Ostseite des Bahnhofs oder benutzen Sie einen unserer Fahrkartenautomaten, die sich in der gesamten Halle befinden. Sobald Sie Ihre Fahrkarte haben, muss jeder Fahrgast diese gegen eine Bordkarte eintauschen, auch kleine Kinder. Sobald Sie Ihre Bordkarte erhalten haben, können Sie den Bahnsteig betreten. Der Zug steht ab ca. 9:15 Uhr am Gleis 9 zum Einsteigen bereit. Vielen Dank.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답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답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ein normales Zugticket ist ausreichend. 그러니까 평범한 기차표가 충분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미누스였습니다. 미누스. 왜 그러냐면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요. müssen이라는 게 나와요.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müssen ihr Ticket in eine Bordkarte umtauschen 이라고 되어 있죠. 보드카르테는 승차권입니다. 그러니까 티켓은 따로 있고 승차권이 또 특별하게 따로 있어요. 그걸로 umtauschen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또 정보가 또 있어요. Sobald Sie Ihre Fahrkarte haben. 당신이 그 티켓을 가지면 그때 즉시 muss jeder Fahrgast diese gegen eine Bordkarte eintauschen. eintauschen도 마찬가지로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eder Fahrgast, 모든 승객들이 또 이걸 바꿔야 돼요. Bordkarte로, 그렇죠? Auch kleine Kinder, 작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쑥티켓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Bordkarte라는 특별한 어떤 카드로 바꿔야 된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석도 해봐야겠죠. Am Bahnhof, 기차역에서 여러분은 다음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인 것 같아요.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그러면서 diejenigen 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들 중에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라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D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시 45분에 Sonderschnellzug nach Amsterdam nehmen.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특별 빠른 기차, 특급 열차란 뜻이에요. Sonder, 특별. 그래서 특급 열차라고 해석을 할게요. 특급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뭐뭐 해야 한다. müssen. 당신의 티켓을 하나의 보드카드로, 그러니까 승차권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당신들의 그 기차 티켓을 승차권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당신이 기차 안에 타기 전에 란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봤을 때 물론 기차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시험에서 말하는 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에서 müssen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셨을 때 반드시 바꿔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승차권은 ab sofort, 즉시부터, 지금부터 어디에 있냐면요. am lila Stante 있대요. 리라는 보라색이죠. 보라 색깔 어떤 그 창구가 있나 봐요. Stand. 거기에서.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neben Gleis 9. 9번 승강장 옆에 있는 보라 색깔 어떤 그 창구에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erhältlich, 수령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파일스는 여러분 벤과 같은 뜻이죠. 뭐뭐라면이란 뜻이죠. 당신이 아직 그 차표를, 기차표를 사야 한다면 오세요라고 하고 있죠. 오세요. 어디로 오래요? Der Fahrkartenschalter. 그러니까 기차표를 판매하는 창구 중에 하나로 오세요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Auf der Ostseite des Bahnhofs. 그러니까 그 기차역의 동쪽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기차역의 동쪽에 위치한 차표 파는 창구로 오세요라는 겁니다. 혹은 그러거나 oder benutzen Sie 사용하라는 거죠. einen unserer Fahrkartenautomaten. 자, 여기도 이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차표 자판기들 중의 하나를 이 einen CNU는 Fahrkartenautomat가 남성명사여서 그렇죠? 남성명사. 그래서 우리의 기차표 자판기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 D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체 홀에 sich befinden 위치하다죠. 그러니까 전체 그 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기차표 자판기들 중에 하나를 이용하세요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bald 즉시예요. sobald가 이끄는 절 즉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차표를 가지면 그때 즉시라는 거예요. 가지자마자, 그러니까 사자마자라는 뜻이겠죠. 모든 승객들은 diese, 기차표들이겠죠. 기차표를 무엇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 gegen을 써요. 그래서 gegen etwas umtauschen 혹은 eintausch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카드, 그러니까 그 승차권이죠. 하나의 승차권으로 eintauschen 해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이 승차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죠. 또 sobald가 나오네요. 그러자마자 당신이 당신의 승차권을 받자마자, 수령하자마자 당신은 den Bahnsteig betreten. Bahnsteig이 뭐예요? 승차죠, 승차. 승차로 betreten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차를 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Der Zug steht, 그 기차가 서 있어요. 언제부터 서 있냐면 대략 9시 15분부터 서 있습니다. 어디예요? 9번 글라이스에 서 있고요. zum Einsteigen bereit. 그러면은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bereit stehen,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차가 대략 9시 15분에 9번 승강장에서 Einsteigen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승차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마지막에 vielen Dank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미누스였습니다. 그렇죠? 보드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mer 60. Sie rufen eine Servicenummer an und hören Folgendes. Liebe Hotelgäste, wir begrüßen Sie herzlich in unserer Ferienanlage und wünschen Ihnen einen angenehmen Aufenthalt. Der Check-in ist ab 14 Uhr geöffnet. Die Öffnungszeiten des Speisesaals und die Freizeitaktivitäten entnehmen Sie bitte den Infomappen auf Ihren Zimmern oder sprechen Sie uns an. Wir sind Ihnen gerne jederzeit behilflich.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답 체크해야겠죠? 정답 뭡니까, 여러분? 일단 문제가 der Zugang zum Speisesaal ist gesperrt예요. 그렇죠? 그 연회홀로 가는 입구가 막혔다라는 거죠. 플러스 미누스? 그래서 미누스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나? 한번 볼게요. Speisesaalen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die Öffnungszeiten des Speisesaals und die Freizeitaktivitäten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gesperrt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영업시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정보만 제공이 됐지 뭔가 막혀 있으니까 못 씁니다. 이런 얘기는 언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본문 분석해 봐야겠죠? 본문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서비스 누머라고 하면 서비스 번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리베 호텔 게스트. 호텔 게스트는 호텔 손님들이죠. 호텔 손님들. 뭐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In unserer Ferienanlage und 여기에서 Ferienanlage라고 하면은 리조트예요. 리조트. 그래서 우리의 리조트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의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쾌적한 체류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쾌적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뜻이죠. Aufenthalt라고 하면은 체류, 거기에 머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체크인은 독일어에서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그 체크인은 14시부터 geöffnet,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Öffnungszeiten이라고 하면은 영업시간, 열려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연회홀의 열려 있는 시간. 그리고 Freizeitaktivitäten, 그러니까 여가시간 활동들이죠. 여가시간 활동들은 entnehmen Sie bitte den Infomappen. 자, Infomappen이라고 하면은 정보가 적혀있는 어떤 브로셔 같은 거예요. 그것을 entnehmen 한다는 게 뭐냐면 entnehmen이 잡아 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텔 같은 데에 그 프론트 앞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 브로셔들이 쭉 있죠. 여러 장이 꽂혀 있어요. 그걸 하나 이렇게 뽑아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뽑아서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auf ihrem Zimmer oder 여기에서는 지금 이 Mappen auf ihrem Zimmer 당신의 방들에 이 마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브로셔를 방에 있는 정보 브로셔를 뽑아서 한번 보세요. 이 뜻입니다. 혹은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Sprechen uns an. 그렇죠? Sprechen Sie uns an.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에게 jederzeit 항상 behilflich, behilflich은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즐깁니다.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꺼이 이런 뜻의 문장이었죠. 자, 여기에서 슈파이스살 뭐 막혀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미누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해석도 해봤는데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쉽진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함정들도 있고요. 정확한 뜻을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제가 Hörverstehen Teil 3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시문 다음에 바로 56번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Markieren Sie 플러스 나오자마자 여러분 귀 쫑긋 56번으로 돌아가서 문제 풀 준비를 하시는 거 항상 트레이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나왔던 어휘들이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수업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Vielen Dank. Tschüss.